지적장애인의 성이해와 성행동지도 이 부분을 할게요. 요거 선생님 뭘로 보이세요? 선생님 생각, 저의 생각, 우리 다 같은 생각?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보이세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제 이 부분만 보면 이제 약간 하겠지만 원래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보여줬냐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성이나 성행동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다고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장애인의 성폭력의 발생 원인, 일단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 인식, 그리고 장애인의 무성적 존재로 인식. 무성적 존재는 성적인 것이 가진다, 안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없다. 폭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없어. 성이라 그런 존재로. 그리고 피해자의 열악한 생활 환경,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흡하고 이제 지원체계가 부족하며 예방교육의 부족 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비장애인과 비슷한 성적 관심과 욕구 성발달이 있고요. 사회생활과 이성규제 기술도 당연히 부족하고 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금지된 성욕으로 심리적, 사회적 발달 제약이 있으며 시설에 제한된 공간, 부모의 과잉 보호로 성적 활동의 부적절, 그리고 타인의 정서에 의해 반복하기 등의 사회적 행동의 부족, 상호작용의 결핍, 또래 관계의 문제여서 그들이 이제 성적, 사회적 특성들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피해자 특성의 예로는 성폭력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방어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요거 중요해요. 잘 알고 있어. 가해자들이. 그리고 가해자들은 이 사실을 이용하여서 완전한 범죄를 유도해요. 대다수의 지적장애 여성들은 그들의 장애로 인해서 그들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의존해 생활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발생 현황을 보면 이제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기는 해요. 과거 자료긴 하지만 이제 그 성폭력의 65%, 요 중에 65%잘 아는 사람이에요. 3분의 2 가량이죠. 잘 아는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들도 잘 알고 있고, 응? 그들이 인지도 못하거나 그 전슬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걸로 완전한 범죄를 유도한다고 해요. 그거는 바로 대상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여성의 30%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거는 이게 무슨 성폭력인지도 몰라서 못한 거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제한된 성 역할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성표현을 하지 못하고 성행동 특성은 장애인 여성가 나타나는 것과 함께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적절하고 지속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춘기가 있는 장애를 아동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요즘에는 좀 많이 언급이 되고 하다 보니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셨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도 좀 필요하고 내 자녀가 얼만큼의 관심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장애 특성상 보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면 또래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가족, 가인관계에 적절한 친밀감을 표현법을 익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 연령에 맞게 교육받지 못해서 인지 연령에 따라 유아적인 지도가 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령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장애 학생들은 각각에 맞는 적절한 성행동 지도를 비롯해 구체적인 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특징들은 뭐 뽀뽀하기, 안아주기 등의 직접적인 표현, 그리고 뭐 자기 몸, 다른 사람 몸 만지기, 그리고 노출 행동, 냄새 맡기, 뭐 스타킹 만지기, 뭐 쳐다보기 등등등등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요. 부적절한 성행동으로는 뭐 교육의 결핍, 뭐 충동 조절 부족, 표현 방식에 있어서 단조롭고 미숙함,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판단력 결여, 그리고 본인의 성적 평가는 무관한 행동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교육의 결핍과 그런 이제 성적인 욕구 관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무성의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표출은 해주고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좀 부정적인 시선이나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위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내 자녀가 한다. 나쁜 행동인가요? 나쁜 행동은 아니죠. 분명히 그 발달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행동 중에 하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이거를 잘 설명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잘 아는 자폐 1급 친구라는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라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 전환교육 프로그램에 같이 등록시켜주면서 좀 알게 된 가는데 문제가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친구가 자유행위를 한대요. 근데 어 이게 거기에 대해서 그 즐거움을 알아버렸는지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모님들한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는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 번이 아니라 그냥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빈도의 수를 줄여는 것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은 거죠. 그러다 분명히 근데 집에 누군가 있으면 하진 않는데요. 예, 자기도 그 친구는 아는 거예요. 나의 이런 행동이 약간의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보여주기 힘든. 그렇지만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그거를 좀 마음껏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1년의 교육 과정을 뭐 동계 프로그램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는 제가 어떻게 뭐 가족만 친하고 해주지는 못했어가지고 저도 그때는 뭐 석사과정생이라서 많이 아직 부족하고 뭐 배운 것이 많이 없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 친구와 조금 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왜 해야 되고 이거 어떤 행동인지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그때는 21살 정도 되가 성인의 나이고 의사소통은 조금은 되지만 많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했기 때문에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자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아마 프로그램을 짜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때로 지금의 상태에서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조금은 그 행동에 대해서 빈도를 줄일 수 있는 거를 뭐 일주일에 뭐 10번이었던 거를 뭐 조금씩 줄여서 뭐 한 번 적절한 횟수로 이제 줄이는 거를 아마 좀 목표로 하고 중계를 해서 했을 것 같은데 음 글쎄요. 뭐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네요. 지적장애인의 관계에 따른 성행동 표현을 했을 때 나라고 했을 때 나를 소중히 여기는 표현이라면 모두 표현할 수 있지만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표현하는 걸 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속옷이 보여 옷을 다시 챙겨 입거나 목욕하는 거 하거나
속옷이 안 보이도록 뭐 화장실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다시 챙겨 입는다는 거다. 그래서 나라는 거를 조금 더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 나를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내가 나라는 걸 잘 방어도 할 수 있고 자기 옹호할 수 있도록. 가족. 다양한 애정 표현을 할 수 있거나 성기가 직접 닿는 행동이나 성적 자극을 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제 어느 정도 아동이 그 발달 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어린 애기들 보면 너무 이쁘다고 뭐 뽀뽀를 하거나 또는 뭐 약간의 뭐 이제 성기를 갖고 이제 장난치는 어른들도 종종 있었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도 약간 삼촌이 약간 장난을 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한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도 있고 뭐 여기 예로 뭐 성인에게 뽀뽀하는 경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게 그 뭐 아무도 없는 거 상관없지만 사람이 보는 앞에서 뭐 다른 게 생활 연령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지 연령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생활 연령이 그 뭐야 사춘기가 들어가고 성인이 됐을 때는 그게 이제 자제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애인 이제 만약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어 분명히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그거를 이제 사랑과 애정을 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관계. 그러면 이제는 장소라든가 환경적인 데에서도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할 수 있고 어디서 하면 안 되고 하는 거.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테프트 그 트랜지션 프로그램에서 성교육 그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수업을 패스를 했을 때 뭐 10시 이후에 같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성에 대해서 관계를 하더라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패스한다면. 하지만 교육을 패스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활교사나 담당교사. 이제 교사와의 만남은 부모보다 공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평생을 보호자로 함께하는 기간이 주어져 있는지에 따라 표현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뭐 신체적 접촉이라든가 너무 이렇게 친밀한 정도는 좀 이제 자제하는 게 이제 좀 필요하다는 거고. 이제 프로그램 담당자, 자원활동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어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정해진 시간 이외의 개별 만남은 이제 부모나 담당자로 알리는 습관을 들인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많은 신체 접촉과 노출이 있을 수 있으나 애정 표현은 생활 연령에 맞게 해야 된다. 이제 우리 뭐 장애 아동에 대해서 귀엽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그 나이 연령대 그 하지 그 성인이 아니라 조금 더 크거나 이제 민감한 시기에 오는 사춘기 때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 저도 이제 그 장애 아동을 만났을 때 과도한 그런 거 하진 않아요. 뭐 약간 미국에서 할 때는 허그라는 걸 해요. 허그. 우리가 안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때 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그 이성인 장애인한테 절대 이제 제가 남성이니까 여성 장애인들한테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그쪽도 그때는 제가 봉사했던 기관은 미랄 기관이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도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마도 그런 불편한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고 그때도 매칭을 봉사자들 매칭하는 것도 남자 장애인들한테는 남자 봉사자, 여자는 여자. 근데 간혹 가다가 어린 남자 아이 장애인한테는 여자 봉사자가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때는 뭐 이쁘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도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하지 말고 적당하게만 하라고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 뭐 같은 동성인 그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허그나 이렇게 인사를 좀 약간 이제 하겠지만 절대 이성인 장애인한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썼습니다.
알지만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 낯선 사람은 이제 얼굴은 알지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은 주의 깊게 보거나 만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물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조금을 좀 멀리하고 약간 조심스럽게 할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몸을 만지며 친밀감 표현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낯선 사람이라면 자기 옹호 기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스타킹 머리 등 특정 부위에 관심고 만지고 싶은 경우도 좀 지양하는 방법. 아마 그 영화 마라톤을 보면 아동이 그 누구지?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보면 지하철에 보면 그 주인공이 얼룩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얼룩무늬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를 하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이 얼룩무늬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주인공이 그거를 만지고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할 때 이제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성적인 성추행 가까운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제 거기서 좀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슬프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만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들. 장애인 성행등 지도의 기본 태도는 이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최대한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언어 표현이 어려운 학생도 기다려주고 교육생의 표현을 읽고 느낌을 말해주면서 언어를 구사할 수 없어도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장애인 성행등 지도의 자세에서 장애인은 무선적 존재라는 편견을 버리고 내 안에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성발달과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밀감과 성적인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고 관계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2011년 10월 28일부터 이제 성폭력 범죄와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성폭행한 범죄자에게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되고 공소시효도 폐지되는 등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고요. 근데 가해자 처벌의 강화가 핵심인데 장애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협박이나 폭행이 어렵거나 또 지적 수준이 너무 낮은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떡볶이 성매매가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성폭행인데 성매매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럼 대가가 뭐냐고 해서 떡볶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인 남자가 여성에게 내가 떡볶이 사줄게 따라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그것을 받고 성관계를 했는데 이게 폭행이 아니라 성매매가 돼버린 거예요. 매수자와 매매자 형식으로. 이런 세상에 이런 삐리리 같은 판사가 어디 있나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매번 언급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물론 이제 판사나 이런 법적인 분들도 이런 것을 조금 더 인지를 하면 좋겠군이 있죠. 그리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법률 조력인 제도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수강간, 강간치사, 상해, 친족간의 강간, 장애인 강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장애, 비장애, 차별 없는 성교육으로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해서 유형, 연령에 따라 적절한 성표현 방식을 익히고 이제 장애로 인한 제약된 생활 환경으로 성교육 기회마저 부족한 실정으로 성교육 기회를 높이고 이제 성폭력 상황을 인식하고 성폭력 예방에서 장애, 비장애인의 성인식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 만나서 얘기를 하면 다양하게 의견을 좀
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수준밖에 못하는 거고요. 어, 유튜브에서 뭐 좀 내용들을 볼 만한 것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하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이긴 해요. 근데 뭐 장애인은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삼행시를 누가 이렇게 지어서 했는 건데 저는 그 전환교육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이렇게 발달장애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화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들이 올바른 성지식이나 이런 걸 배우지도 못하고 언제나 가해자로부터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도 그렇고 결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못했지만 과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적장애를 가진 남자는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적장애, 3급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는 결혼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면 왜냐하면 그때는 여자가 집안만 있고 뭐 집안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옛날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많이 장애가 있어도 결혼을 보내고 어차피 결혼을 보내면 그 집에서 이제 남자 쪽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빨리 그렇게 보내는 옛날에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제일 문제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3급 정도 된 친구, 경계성급인 친구들. 이 친구들이 참 요즘 큰일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에는 그런 성 문제나 이런 것 범죄나 약간 연루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친구들이 말하기도 민망한데 조건 만남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어플로 만나는 거예요. 어플로 해서 아저씨나 뭐 남자가 굉장히 따뜻한 말과 관심을 가지고 하면 요 지적장애인 친구들이 여자 아이들이 휙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자기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나 잘한다 이런 걸 많이 못 받고 있다가 누군가 굉장히 큰 관심을 주면 거기서 넘어가서 뭐 그런 만남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는 단순히 그 가해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또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고 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성폭력이나 성일에 관련된 문제에서 65% 이상 3분의 2가 주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애 학생들만 교육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려고 다른 교수님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브로셔를 만들고 싶어. 브로셔. 그 관련된 내용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하는데 주변인을 위한 브로셔예요. 장애 학생용, 장애 부모용, 그리고 부모나 가족용, 그리고 주변인용.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 하면 당연히 뭐 부모나 장애 학생들 뭐 당연하지만 주변인용이 저는 좀 더 강점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애 학생의 와처가 되는 거예요. 약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잠재적인 감시를 하고 약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마 그거에 대해서 좀 나쁜 마음이 있는 그 약간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알고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브로셔를 보고 자기가 그런 마음을 접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조금 감치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브로셔를 제작하는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교수님하고 다른 교수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이 친구들은 단순히 이 친구들한테만 맨날 교육대가 니네 몸 보호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같이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너무 주변에 아는 사람이 65%라니까요. 이거 얼마나 높은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도 이게 좀 마지막 슬라이드고 하다 보니까 말이 이 말 저 말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하고
뭐 대면 수업을 했으면 아마 토의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뭐, 그, 오늘 여기까지 영상이지만 뭐 일단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기말고사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좀 묻고 싶어 질문을 해서 아마 기말고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의 성인기 그리고 이런 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들의 여가 그리고 일상생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이제 장애 학생들이나 장애인들을 통해서도 조금은 이제 시각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강의도 질도 많이 떨어지고 이게 좀 저도 좀 너무 죄송한 부분은 많지만 일단은 마무리는 여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다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